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는 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접할 수 있고 무료로 나눠주는 정보에는 절대 돈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 소싱, 광고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광고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판매가를 낮추기도 해요. 최악수를 스스로 두는 셈이죠. 쿠팡은요, 새로운 신규 유저를 데리고 와서 구매를 하게 만들면 쿠팡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러다 시점에 검색량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게 됐던 거죠. 저희가 이 트래픽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결제까지 시키는 트래픽이 있는 제품이라면 상위 노출 시켜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 외부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떠한 경쟁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알고리즘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한 광고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소싱, 그다음 광고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내가 1등이 됐어. 1등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 되는 영역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으로든. 근데 그 1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왜 여기서 실패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소싱하고 광고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저랑 PD님이 이거 지금 손널로 주셨잖아요. 이걸 판매하고 있는 똑같은 판매자예요. 가격도 같고 제품의 퀄리티도 비슷하고 후기도 비슷해요. 누가 더 우선 상위 노출이 되나요?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정답이죠. 그래서 광고를 무지막지하게 계속 광고비를 늘려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제품은 광고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판매가를 낮추기도 해요. 최악수를 스스로 두는 셈이죠. 아마 대부분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있을 거거든요. 자, 누구나 다 제품의 퀄리티는 높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광고비는 많이 써볼 수 있어요. 1등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이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뭘 더 해야 되는지 제가 쿠팡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쿠팡은 너무 크니까 좀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으로 해볼게요. 자, 제가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와서 오토바이를 사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요. 비용 안 내고. 그 다음에 가끔씩 와서 오토바이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사가요.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람이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새 오토바이 하나 사게 하는 게 좋으세요? 새로운 친구 데려오는 게 좋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오토바이가 제일 수익성이 좋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쿠팡은요, 이미 쿠팡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고객들보다요, 새로운 신규 유저를 데리고 와서 구매를 하게 만들면 쿠팡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새로운 고객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쿠팡에서는 가장 좋겠죠. 자, 보세요. 이건 광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쿠팡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출 최적화나 수동 광고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쿠팡에 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새로운 고객을 내가 직접 데리고 와서 구매로 만들어 준다면 이 상품의 로직, 저희가 보통 쿠팡에서는 로직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로직이 이런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구매를 만들어주는 제품은 1등, 2등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후기 개수와 똑같은 판매 가격이라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결제까지 시키는 트래픽이 있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을 좀 더 가산점을 줘서 상위 노출 시켜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쿠팡 셀러들 보면 요즘에 되게 이런 메일 많이 받아보시거든요. 외부 트래픽 써라. 트래픽 얼마. 그거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트래픽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예 트래픽이 없는 제품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트래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외부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떠한 경쟁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알고리즘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트래픽이 진짜 찐 구매를 할 수 있는 트래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트래픽을 외부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들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한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 스레드 이런 거 되게 강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스몰 브랜드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외부 트래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맞아요. 근데 그 강의가, 그 방법이 절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오프라인 가게에서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프라인 가게가 온라인 영업을 잘해서 잘 되는 가게들도 있지만 진짜 소문이 잘 타서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오늘 여기 촬영 장소로 오는데 2호선을 환승하는 역이 있었어요. 사당역인가? 맞나요? 사당역에서 어떤 아줌마가 반 그리스도라고 뭐 이렇게 반대되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난 약간 뭐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거를 되게 표지판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챗GPT에 찾아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 대신 본인이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결국에는 크리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전략을 접근해서 제가 검색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실제 트래픽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분은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 한 것도 아니고 스레드 한 것도 아니고 인스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 뭐 두쫀쿠, 뭐 두바이 쫀득 쿠키 그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이란 영역은 결국에 외부 트래픽을 만드는 영역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스레드에서 잘 돼서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유튜브에서 잘 되기도 하는데, 누구는요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이거나 네이버 카페거나 네이버 블로그거나 오프라인이거나 사람들의 통해서거나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골라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손난로는 페르소나가 사실 되게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대부분 젊은 친구들, 10대, 20대는 이런 거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런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여성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 더 적합하잖아요.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더 활동을 많이 할까를 생각해 봐요. 3, 40대,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낳거나 아니면 4, 50대 그런 여성분들이 되게 이런 제품을 선호할 텐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다는 거죠. 여성들이 하는 그런 SNS, 그런 뭐 옛날 과거로 치면 네이트판 그런 것들이 있겠고, 뭐 여우야 맞나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 아니면 맘카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페르소나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마케팅할 수 있는 타겟도 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없다. 그러면은 워낙에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대표님이 하셨던 페르소나 설정 방법과 채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제 채널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최근에 아주 핫했던 스레드 채널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스레드에서 가짜 국내산 의자라고 하면 되게 지금 핫하게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채널인데요. 오늘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분을 싫어하거나 뭐 까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채널이 절대 아니에요. 자, 좀 쭉 과거 게시물로 제가 좀 내려볼 건데요. 자, 보세요. 1월 5일 날 왜 이 사람이 핫해졌냐면요, 이 채널이 안녕하세요, 컴퓨터 의자 사장입니다. 중국산 의자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 만큼의 마진을 남기고 팔고 있지만 품질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땡땡땡땡 하면서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국산 제품입니다. 가족에게 권하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이럴을 했어요. 어때요? 이것만 보셨을 때 어때요? 뭔가 신뢰가 가게에서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와, 그쵸. 그래서 이제 스치니들이 이분의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여기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세요? 네. 이걸 이제 스치니들이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한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앞에서 지금 국산 제품이라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너 이거 왜 국산 의자라고 홍보해? 아니잖아. 중국산이라고 버젓이 나와 있잖아 라고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위쪽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이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진짜 해명할게. 우리 의자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 몰랐어. 자고 일어나니 조회수가 거의 10만이네. 우리는 경기도 화성에서 의자 공장을 운영 중이야. 그래서 국산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제작하는 의자를 소개해. 물론 우리도 수입하는 물건도 당연히 있지. 중국 공장에 우리 한국인 직원이 항상 상주에 있어서 매일매일 품질 관리하고 공장하고 소통하고 있으니 품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맞받아 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되게 해명을 계속합니다. 영상 스레드 촬영 배경 관련 오해에 대해 일부 영상에서 중국산 의자 박스가 배경에 노출되며 국산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점은 당사의 부주의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국산 의자만 홍보한 것처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서 사람들이 이 게시글 때문에 본인들 계정에서의 게시글도 많이 썼거든요. 계속 이제 해명도 계속 하시면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본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지금 되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 잘 돼가고 있었던 와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갔더니 청송방이라는 뭔가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체어남이라고 했던 그 의자는요, 그냥 국산 컴퓨터 의자야 라고만 했어요. 브랜드가 좀 빠져서 브랜드가 뭘까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봤더니 청송방이래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서 아까 바이럴 됐던 게 이 제품들이죠. 이거 한번 눌려볼게요. 아, 제품에 브랜드 이름은 없고 그냥 학생 컴퓨터 의자라는 키워드로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리클라이너, 게이밍 의자, 중력, 사무용 체어, 책상, 벨은.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브랜드가 뭐지? 라는 생각이 전 첫 번째로 들거든요. 아래로 내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제조사는 청송방인데 브랜드는 바이안이래요. 그런데 원산지는 또 중국산이래요. 이거 셋 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게 바이안이라는 브랜드로 차라리 이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바꿨으면, 그리고 이 의자 이름이 바이안 컴퓨터 의자였으면 어땠을까? 자, 지금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월간 검색량을 찾아보면요, 이 제품이 지금 브랜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 스토어명이 청송방이었잖아요. 자, 청송방 검색해 볼게요. 그냥 되게 뜬금없는 단어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런데도 한 달에 지금 500회가 검색이 됐어요. 왜 이렇다고요? 노이즈 마케팅을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저처럼 청송방이라고 스마트 스토어명이 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1월달 시점에 검색량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 이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보여줬던 그런 제조사 브랜드명 바이안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바이안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바이안이라는 키워드가 원래 검색량이 높았던 키워드네요. 그러면 이 말은요, 바이안이라는 키워드로 다른 제품을 누군가가 판매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안 검색해봤더니 뷰티, 헤어, 옷, 쇼핑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실 브랜드명 자체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식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트래픽이 내 브랜드가 지금 그래도 꽤 노출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기준을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몇 회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라는 게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간 검색량을 보라고 하는데, 그 월간 검색량이 최소한 300회에서 500회 이상이 됐을 때 고객들이 내 제품을 브랜드로서 검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바이럴 방법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내 자체 브랜드의 검색량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스레드에서
아까 의자 파는 사람이라면 나 의자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할 거예요. 네이버에서 우리 브랜드 검색했다고 캡처해서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이벤트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검색량이 올라가 있겠죠. 자,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저희가 매각까지 그림을 봐야 된다면 이게 하나의 설계인 거죠. 매수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스몰 브랜드로서 월간 검색량이 매월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나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달 검색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500회 정도면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긴 해요. 청송방이라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좋아요 보세요. 1700회 받았잖아요. 댓글이 790개고 리포스트가 180개나 됐어요. 그렇죠? 공유도 175번 됐고 이 정도면 굉장히 바이럴이 지금 굉장히 잘 많이 크게 터진 거거든요. 조회수 22만 회예요. 이거 500회에 아까 500회밖에 하지 못했다는 건 되게 아쉬운 거죠. 사실 이걸 전부 다 기획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터져버린 트래픽에 저희가 다 이 트래픽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기획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해져 버리게 되면 대응조차도 못하게 되는 영역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라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혹시 방법으로도 외부 트래픽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월간 검색량이 거의 7, 8만 회가 넘는 엄청 큰 키워드인데 특정한 제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그 키워드가 아니라 그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매가 되지 않는 키워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헤리패스라는 키워드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헤리패스 검색을 했는데 헤리패스로 처음 보이는 거는 이 파워링크 광고고요. 그 다음에 내려봤더니 AI가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는 영역, 다음 진료 관련 통계, 함께 찾는 질병, 그 다음에 브랜드 컨텐츠가 뜨죠. 이 브랜드 컨텐츠는요 사실 광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눌러보면 전부 다 어떤 업체이거나 어떤 제품들로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브랜드 컨텐츠를 쓴 이제 그 블로그의 이름이 임팩트 비뇨기과 의원, 여기도 의원이라서 의원들이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브랜드 컨텐츠에서 조금 내려보면 서울 아산병원, 미키백과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그 다음 되는 게 네이버 지식인이죠. 자, 지식인에서도 저희가 외부 유입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답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저희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저희가 헤르페스 이런 거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줄 연고 발랐더니 효과가 좀 적네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기능식품 먹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으로 제가 셀프 스스로 다는 거죠. 1등은 어떤 제품, 2등은 어떤 제품, 3등 어떤 제품이 있는데 현재 지금 1등이랑 3등은 품절됐네요. 저도 2등 먹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2등 링크 많이 보신 그림 아니세요 혹시? 이런 게 다 전부 다 마케팅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식인이 지금 꽤 상단에서 이 헤르페스라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마다 어떤 영역이 상단으로 노출되는지는 계속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지식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글이 뜨죠. 전문 의원, 여기는 블로그 글이고요. 레몬 테라스라고 하는 카페가 헤르페스에 관해서 노출이 되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바이럴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일단 눌러보고. 자, 이거 준비된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헤르페스 비밀 관리 노하우 나오죠. 뭔가 약을 먹는 사진 같이 나오네요. 뭔가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네요. 되게 굉장히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저는 지금 느낌이 딱 오거든요. 봐봐요. 미리 아시클로버라는 연고를 발랐대요. 그러고 뭐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런 것도 먹었고
근데 비밀 관리 노하우가 있대요. 자연 속에서 답을 찾았대요. 뭔가 논문도 썼네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감초의 주요 성분인 글리시리진이라고 복제를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를 발견했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몰라요. 감초 추출물 뭐 좋대요. 그게 되게 뭐 영어로 논문도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같네요. 자, 실제로 내려봤더니 마지막에 100%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 100%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링크 해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등, 2등, 3등 그 얘기 여기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중요해요. 긴급 추가 내용. 자, 보세요. 까먹고 헤르페스 전용 청결제가 무엇인지 공유를 안 하고 글을 마무리했었는데 댓글로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했겠죠, 100%. 글에 대한 반응도 엄청났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자, 이게 바이럴입니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에 괜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며칠 뒤에 예고 없이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겠다. 이거 며칠에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러고 제품. 자,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광고로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죠.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하고 있죠. 심지어 자사모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판매량을 추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상품 후기가 이렇게 된대요. 상품 문의는 진짜 아마 찐으로 남겼을 거거든요. 최근에는 뭐 바이럴 열심히 하고 있진 않나 봐요. 자, 좀 느낌이 오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자, 저는 제가 만약에 저런 관련된 거 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연치 않게 헤르페스를 검색했는데 최상단 카페 글이 레몬 테라스 카페에서 노출된 글이 떴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서 바이럴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노출이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마렐라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글들을 보려고 하니까 네이버 카페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에 생활건강 인플루언서 콘텐츠로 넘어가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카페에서나 아니면 지식인에서나 이렇게 바이럴을 활성화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지식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전혀 지금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쎄하거든요. 봤더니 일단 이 박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2시간 전에. 그리고 되게 긴 글도 올렸고 또 박사님이 또 올렸고 전문의가 또 올렸네요. 답변이 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바이럴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답변해서 답변 채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의사들이 답변하다 보니까 바이럴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내 제품이랑 바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광고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논문 인용하고 비교하고 어떤 게 좋은지 자기는 이랬는데 다른 방법을 써봐라든지 그런 되게 긴 글 끝에 제품의 링크를 넣어주는 거죠. 굉장히 고도화된 바이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입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바이럴에 속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만드는 건 정답이 있는 게 결국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게 됐네요. 소싱을 좀 심화하는 방법, 외부에서 이제 그 트래픽을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도 딱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는 똥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 역시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아마 상향 평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접할 수 있고 무료로 나눠주는 정보에는 절대 돈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렵더라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컨설팅을 위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꿀팁을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을 매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매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저는 이커머스를 오랫동안 하기 위한 선순환의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매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미팅을 했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